지금까지 헛수고를 했습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해가지고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북한산 중턱에 온 이유 사람이 없어서 왔다. 원래 이제 이태원에서 살다가 그때 이제 바글바글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사람이.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다가 우연히 오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또 사람도 너무 없고 기반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배달이 잘 안 돼요. 최근에 좀 늘긴 늘었는데 한동안은 이제 피자집 하나, 치킨집 하나, 족발집 하나 이렇게 딱 3개만 됐었는데 좀 늘긴 늘었어요 요즘에. 그 세 가지로 계속 때우고 계시고. 그죠. 식사도 계속 그쪽에서. 근데 아마 이제 겨울쯤 되면은 다시 또 이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회수에 집착을 합니다. 조회수 중요하죠. 어떤 것들을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나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의 최하장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에이, 안 그래요. 별로 저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새 사장이 안 나오면 조회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최하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잖아요. 근데 인간 최하장은 어떤 사람일까?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친한 동생이랑 걷는다. 수리필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어색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는 사이가 되고 있어요. 채널이 이제 7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가을 개편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뉴스룸은 둘로 쪼개는 걸로 상하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경찰이다. 수리필이 잡으러 왔다. 이상하네요. 이제 뉴스룸은 상하편으로 나가게 되고 월간 라방을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왜 폐지하는 겁니까? 이게 그때 그렇게 야. 기다리신다고. 근데 보통 폐지를 할 때 주연 분들은 좀 슬퍼하시더라고요. 기뻐 보이시는데. 슬픕니다. 흥미로운 걸 하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여행과 좀 관련된 걸로 니네 너무 앉아있는다, 너무 정적이다 하셔가지고 동적인 걸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출연자분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드라이브 브이로그 좀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차 타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노출도가 확 증가했네요. 아니 숨어서 다닐 거예요. 여기 앞에 풍광 보십시오. 아니 단풍 들어서 이제 이쁘네. 뉴스룸 중에 영상 안 나가는 게 수리PD가 똥 싸서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수리PD가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제가 화장실 문 열릴 때 같이 펼쳐가지고 이미 보셨겠지? 그렇죠. 보고 이제 악플들이 달렸을 건데. 그 선풀이 달렸을까봐 걱정입니다. 니네 얼굴 안 나와서 좋았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 예. 수리PD가 잘 보신 다음에 그런 분들은 이제 강퇴 시키는 걸로. 제 산책을 긴 루트가 하나 있고 짧은 루트가 하나 있는데 긴 루트로 갈 때 좋은 풍광이 있어서 지금 긴 루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동네가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 동네라고 해야 되나? 강남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멀고 그 외져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 빈집들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런 동네입니다. 수리PD가 되기 전에 응, 처음에 콘솔 봐서 너무 놀랐는데 응, 너무 고즈넉하다라는 말을 있을 때나 쓰고 응. 여기는 진짜 고즈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사 가지만 아쉬움도 남고 나이가 더 든 다음에 그때 다시 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네. 세종시 브이로그를 찍었을 때 응. 독실이 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실이 형이 되게 재밌게 나오고 이야기를 잘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 한 4시간 정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제 편집된 것만 보시니까 댓글이 그런 게 있더라고. 독실이랑 같이 가면 재밌겠다. 그리고 사전이 말을 한다면 독실이처럼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4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오디오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귀에서 피가 납니다. 독실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대여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못 보겠지? 이사 가면. 만남의 광장에 있어. 네, 만나는 거죠. 뒤로 보이는 풍광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동네 근데 북한산에 걸쳐 있는 무슨 동네가 됐든 풍광이 다 좋긴 한 것 같아요. 수리PD는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바다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그 부모님도 이 방송 그랬구나. 예. 여자친구가 좋아, 돈이 좋아? 돈이 있어야 또 이렇게 원래? 시하잖아요. 돈이랑 여자친구.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사람을 돈과 비교합니까?
그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힘들구만. 조금 있으면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풍광이 나옵니다. 한강뷰 뭐 다 필요 없어. 여기 뷰가 오지고 지립니다. 아 그래요? 한동안 참 이쪽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서가지고 해 지는 거 보고 해 뜨는 거 보고 한참 그러다가 요즘은 많이 못 왔네. 엄청난 부고의 동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인사들이 인싸. 응. 인사들이 아 인사. 여기 동네에 산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가 많은가 봐요. 아 네. 섞여 있어요. 평당 이게 서울 지역에서 제일 싼 지역이 여기 평창동하고 구기동 쪽인데, 근데 부지가 너무 넓으니까 비싼 동네가 된 건데 실제로는 섞여 있어요. 필지가 커가지고 단독으로 쓰는 데들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 사이사이 빌라가 있거든. 생각보다 전월세도 싸고, 왜냐면 교통이 불편하고 직주 근접이 아니잖아. 좀 낡은 빌라들이 많아서 매매하시는 것도 싸긴 쌀 거예요. 그 대신에 확실한 거는 전혀 안 오른다. 오르는 거 생각하고서는 절대 못 온다. 차로 이동하기 좀 어려운. 차밖에 안 돼요. 차 버스 안 돼요. 30분마다 한 대씩 마을 버스가 있어요. 저 30분마다 한 대가 있는 버스. 예, 저거예요. 제가 운이 좋네요. 저기 고덕에 살 때도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독립했을 때. 그때 최하정은 어땠어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았지. 그 빨리 돈 벌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청년. 한국에서 사는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중반, 뭐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가 심리적으로 제일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에 집착하게 되고 많이 하려고 하고. 최하정님도 알바 해보셨어요? 그지. 근데 많이는 못 해보고 가르치는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뭐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그냥 알바보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돈이 되니까.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국어 하다가 논술이라는 것이 이제 좀 입시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논술. 근데 논술이 재밌어요. 글쓰기도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가르치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 수업 때 토론도 하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 과거의 나를.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보통 조급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일을 못하니까 그래요. 경험도 없고 또 대처도 잘 못하니까 좀 큰 거시적인 전망이 보이면 내가 하는 일에 이거는 이제 뭉개도 되는 거고, 어떤 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전망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30대 초반이나 20대다 그러면 아직은 거시적인 전망을 갖는 거는 어렵잖아. 뭐 이제 빠른 나이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못하니까 동시에 다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결과물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40살이 거의 되었을 때 무렵이었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때부터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거, 빨리 해야 되는 것과 느리게 해야 되는 거, 그걸 구분하게 됐던 것 같아. 멀티플레이도 조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급함이 사라졌던 것 같아. 매너리즘이 올 때는 어떻게 그럼 극복을 했어요? 아직은 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매너리즘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뭔가 쉬어간다거나 뭐 주변 것들을 더 챙긴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사람마다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못 찾은 것 같아. 조금 더 시간 지나고 지혜로워지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찾고 있다. 여기도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 보고 갑시다. 뭐야 이게? 이 원시림. 야, 서울에 이런 데도 있더라. 이 밑에 동굴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계곡인데 비가 오면 물이 좌좌좌좌 콱콱콱콱. 이게 지금 여름을 지나가지고 무성한데 이제 겨울이 오면은 또 다 죽어. 휑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봄 오고 여름 오면 다시 무성해지고. 차장 유니버스 카페를 차장님도 즐겨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만 내 정보로 도배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취미 생활이나 관심 있는 거 많이 올려주시고 정보가 좀 다채로워지겠지. 차장님이 취미 코너를 만든 것도 네. 개인의 취미란가 개인의 일상을 올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도 비롯됐던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벌써 또 질문들 많이 보시면서 스스로를 반성하신다고.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요. 힘들구만. 질문들 한번 읽어볼게요. 차장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런 게 어딨어. 객관적으로 보면 뭐 사실 도 아저씨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력이나 개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해. 우리 X세대 때 내 개성은 뭐 나만이 알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막 이러고 있었잖아. 오랜만에. 삶 전체 중에서 그게 필요한가도 생각이 들어. 박막내 할머니신가? 네. 남이 쳐주는 장단에 춤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장단 맞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춤추더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야지,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점점 어색해지고 사람들이 멀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너무 분별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남들이 봐주는 것과 무관하게 스스로 마음속에서 키워나가고 그런 말들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좋아해 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나. 결론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걸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수리 PD님이 하신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최 사장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사항들, 뭐 의식이나 신비나 탐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나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나도 그걸 삶 안에서 찾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이셨겠지. 난 열등감이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왔다. 응, 단추라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응. 진짜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갖고 있는 궁금증 아닌가? 삶의 의미가 뭐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뭘 하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안에 던져진 모든 존재가 고민하는 질문 같아서. 근데 보통은 질문을 하고 멈추거든요. 아,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나약해서 그런 것 같아. 네? 나약해서. 나약해서 나약하다. 예전에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의 질병이라고 얘기했었거든. 자신이 아끼는 가장 유능한 그 제자들은 엔지니어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철학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삶의 의무가 있으면 그걸 헤쳐나가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근데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나이가 들면 멈춰야 되는 질문들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의 최 사장은 어때요? 어떻게 벗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 것 같아.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절대 도달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겁내 파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걸 보고 왔더니 질문이 해소가 됐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해소가 있고 해결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해결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해결인 거고, 해소는 그 질문 자체를 무화시키는 방법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엄마지 아빠지. 해소하는 방법은 그 질문이 의미 없음을 말하는 거거든. 야,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 그걸 왜 그걸 선택하려야 돼?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냐, 그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소했어야 되는다라고 생각했었어. 예를 들어서 신이 있는가, 자유가 있는가, 이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우리한테 주어진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삶의 의미, 죽음 이후의 모습.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해소하거나 해결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소해요. 뭐 어차피 정답이 없어. 어차피 도달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다 큰 사람이 뭘 그걸 걱정하고 있어. 나도 그 질문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너무 오랫동안 짚고 있다 보니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 그거를 독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거를 접근하기 쉽게끔 천천히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배치되나 배체로나 우린 언제가 만난다나 조금씩 도달한 답변이 이해될 수 있게끔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거고, 언젠가 독자분들도 준비가 되고 나도 조금 더 현명해져서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내가 찾은 해답이 뭐였는지 같이 공유하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이 의미 없다고 그냥 버리려고만 하는데 해결될 수도 있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질문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있지. 내가 여기 던져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질문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던지고 회피할 수도 있거든. 근데 거기에 맞서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원전 5세기를 기준으로 고대 위대한 스승들이 매우 현명하게 들을 만한 답들을 주고 있거든. 다만 내가 게을러서 그걸 찾아보지 않을 뿐이지, 자기 마음에 드는 답변들을 좀 찾을 수 있는 면이 있어가지고 차차 알아봅시다. 이거 너무 큰 질문들이니까. 아이고, 우리 산책을 다 했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거의 1시간 했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수리 PD랑 55분 동안 북한산 둘레길 산책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하지 말자, 힘들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최 사장 유니버스 7개월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쌓고, 그래서 가을 개편 뉴스룸도 좀 쪼개고, 좀 반응이 시원찮은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더 재미있는 걸 들여오기도 하고, 그래서 11월부터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